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CJ그룹이 CJ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유통 부분과 IT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IT 부분은 CJ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 가운데 CJ그룹은 IT 사업 부분을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오는 9월 면세점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회사 측은 향후 백화점과 신규 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 불공정 거래 사례 11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보물선 테마주 사건의 제재 결과가 밝혀진 가운데 증선위는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들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지난주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이어갔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1% 넘는 반등으로 성공이 됐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 속에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요. 스페인 총선과 소식과 더불어서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치솟았던 이 환율이 잠잠해지면서 오늘의 환율 상승세가 좀 꺾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장 후반 막판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의 상승 흐름에 맞춰서 지수가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에 힘입어서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전히 실적 이슈가 또 시장에 가장 크게 또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0% 상승한 2216.4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승으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 가까운 강한 상승으로 46,1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1.78% 상승한 8만 원대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1% 넘는 2% 가까운 상승 속에서 36만 5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모비스도 3% 넘는 3.76% 상승한 23만 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0% 상승한 750.6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넘는 상승 속에서 76,500원에 신라젠도 1% 넘는 상승으로 64,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57만 7,1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 넘는 상승으로 59,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하락세로 이어갔었던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우상향하면서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할 이야기도 많고 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 코너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마지막 코너인 내일장 전망, 그때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이기도 하고 지난주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시장에서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시고 또 마지막 코너인 내일장 대응 전략 그리고 전망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오늘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두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는 양지수 모두 1% 넘는 상승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장 분석은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 시간이 평소보다 한 3, 4분 정도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양봉 마감했고요. 21선 회복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코스닥은 역시 상승 출발 후에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 근데도 이제 5일선은 이제 회복하지 못했다. 이게 조금 탄력이 떨어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시 후에,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고요. 등락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수급이에요.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동시 매수했습니다. 지수 플러스는 당연한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순매수 나오면 지수가 마이너스 나오는 게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이사항은 코스피 같은 경우 급락 이후에 무차별적 상승세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를 만한 거 좀 오르고 이건 안 올라도 된다 싶으면 안 오르고 이게 좀 그 어떤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통째로 올랐어요. 마치 지난주 금요일에 무차별적으로 하락했던 거하고 반대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기존의 어떤 테마주들보다는 IT 관련주들, 그러니까 통신 장비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쪽이 이제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통신 장비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코스피로 말하면 이제 전기전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세분화됐을 뿐이고 만약에 그 종목들이 코스피 리전하면 전기전자, 그래서 전기전자의 그 상승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또 이제 제가 재미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하방을 싹 다 정리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방이 뭐냐? 선물 매도, 옵션은 그냥 목요일까지 정리하고 금요일은 특별히 안 했고요. 주식 선물도 매도 싹 정리했었어요. 그건 제가 실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끝날 때 주식도 매도는 다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또 옵션은 그냥 풋에서 그냥 하루 전에 싹 정리하고 매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마저도 싹 정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오늘 반등한다고 저도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봤어요. 봤는데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이제 핵심적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오늘 21선 해보겠어요. 굉장히 센 거죠. 금요일까지만 해도 2168까지 불렸어요. 근데 오늘 종가가 2216이니까 편차가 엄청나죠. 2168이니까 이게 지금 오늘 고가까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45포인트 정도, 그렇죠. 이게 32니까, 그렇죠. 48포인트네요, 편차가. 엄청난 거죠.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오늘, 21선은 다 멀고, 5일선도 회복을 못했어요.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러니까 금요일 저점 대비로 보면 48포인트 올랐고 5일선은 말할 것도 21선까지 보겠죠.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동그라미를 지우고 보세요.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아래 그 연두색이 5일선인데 5일선 돌파하고 21선까지 그냥 껑충 뛰어넘었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그런데 이 검은색 21선은 말할 것도 없고 5일선도 회복을 못했어요. 자, 이건 제가 그동안 평소에 얘기했던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맥락을. 제가 이 얘기도 한 2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단기든 중기든 방향을 잡을 때는 코스피가 먼저 움직여요. 그런데 방향을 잡고 그것이 탄력을 보여줄 때, 가속화될 때,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상승일 때도 있고 하락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단기든 중기든 터닝 포인트에서는 코스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뭐 가다가 계속 막 급등해요. 반대로 밀리다가 계속 그냥 폭락을 해요. 그럴 때는 코스닥이 편차가 더 큽니다. 네, 그때는 더 심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대로 증명이 되잖아요. 코스피 다시 볼까요? 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무겁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코스닥이 훨씬 더 가벼운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급등락될 때 보면 어때요? 코스닥 정신 못 차리죠? 엄청나게 급등락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무겁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5일선을 넘어서 21선까지 한 번에 회복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코스닥은 어떠냐? 5일선 대응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스피가 1.7%대 상승인데 이제 코스닥 1.3%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기든 중기든 터닝 포인트에서는 코스피가 더 빨리 움직인다. 그게 가속화됐을 때는 코스닥의 탄력이 더 높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자, 이 설명 오늘도 했고 한 20번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의 상승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봐야 돼요. 정상이라 그러면 더 간다는 얘기예요. 왜? 코스피가 시그널을 보여줬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반대로 비정상이라 그러면 아주 혼란스러운 장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장중에 수정지수를 계산했어요. 5장에는 오늘 뭐 내려갈 가능성이 더 이상은 없다 싶어서 그냥 오늘은 그냥 딱 하방 손절하고 그냥 관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분석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상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분석으로 해결이 되는데 비정상적 시장 흐름에서는 분석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굳이 치자면 정상보다 비정상에 가까운데 내일 또 확인해 봐야 돼요. 또 계속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굳이 치자면 정상과 비정상의 어떤 확률로 본다면 한 49대 51 정도. 오늘 종가까지는 그래요. 내일 또 봤을 때는 오늘의 흐름이 정상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또 판단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또 제가 보는 등락 요소가 있거든요. 그거는 말을 제가 안 해줍니다. 공개 절대 안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주식 노하우나 주식 정보는 절대로 무료로 공개 안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인터넷상에서 무슨 엄청난 주식 노하우를 무료로 공개한다는 거라 엄청난 투자 정보를 무료로 공개한다. 거의 가짜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이제 핑계고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사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가 그랬었잖아요. 지난주 초반에 2200선 기준으로 보자. 종가 기준으로 2200선이 무너지면 끝난 거다. 그런데
다시 회복하면 호주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무너졌었죠. 목금 그죠? 목금 무너졌어요. 근데도 저는 금요일에 하방을 다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반등 나올 거란 건 알았는데 오늘 정상보다는 약간 비정상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수정지수가 이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황에 관련된 것은 이 정도만 하고요. 마지막 코너 내일장 전망 이때 제가 더 확실한 코멘트를 좀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뭐 시황은 이제 오늘 시황 관계도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면서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21선에 대해서 좀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상승 출발한 이후 역시 양봉 마감이 됐고 단기적인 그런 이동평균선이죠. 5일선에 대해서는 좀 미회복이 됐다라는 그런 진단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과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수급에 대해서 좀 지지가 됐고요. 좀 특이사항을 좀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락 이후에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테마주보다는 IT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강세 흐름 속에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월요일장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락앤락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와 락앤락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현대글로비스는 7% 넘는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종가가 15만 7,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락앤락은 3% 넘는 하락으로 17,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학 과장님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유했다 그러면 매도 후 관망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후 관망.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어쨌든 실적 관련돼서 뭐 좋은 뉴스 나와서 올라줬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맞고요. 언젠가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또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하순에 저점 찍고 좋았어요. 지수가 올해 1월 초죠. 이때도 2천 또 깨졌는데 이거는 주가가 괜찮았죠. 그러니까 지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리고 올라가는 뭐 이런 트렌드를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은 1월 초에도 이 가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수보다 훨씬 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월 말과 1월 초가 2천선이 두 번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1월 초에 10월 하순보다 높았다는 거죠. 이게 지수 연동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취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종목의 80에서 85%는 지수하고 연동합니다. 전체 종목을 말하는 거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80에서 85%.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00개 종목 막 이렇게 한번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100개 중에 80개나 85개 정도는 뭐 지수 차트나 이 종목 차트나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15%나 20% 정도는 지수하고는 좀 연동이 안 됩니다. 연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지수보다 강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지수보다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지수보다 강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종목, 보유 종목이죠. 아니면 앞으로 이제 매수하고 싶은 종목, 관심 종목이죠. 그 종목이 만약에 최근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수랑 거의 비슷했다. 그러면 그 종목 차트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지수 차트를 봐야죠. 시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지수보다 강하거나 약했다. 그러면 그 종목은 차트 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이나 직전문가들이나 나는 답답한 게 논리적으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수하고 거의 연동되는 종목이 80에서 85%거든요. 그들 종목은 지수를 보고 시향을 봐야 되는데 뭐 차트 분석한다고 뭐 무슨 보도수표 갖다 놓고 뭐 무슨 이동평균선을 듣고 그러고 있어요. 나도 그래서 글쎄요. 제 머리로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머리가 되게 나쁜 편인데 어쨌든 그래도 그래서 이해 안 되나요? 제가 상당히 머리가 좀 나쁜 편입니다. 그래서 제 머리는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니 지수하고 연동되면 시향을 봐야지 왜 그 종목 차트를 보냐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이고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하시면서 그걸 꼭 참고하세요. 이 종목은 지수랑 연동되네? 그럼 시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시향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종목은 지수보다 강하다? 지수보다 약하다? 이러면 그 종목의 차트를 볼 가치가 있는 거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지수보다 강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다소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나 싶더니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판단은 뭐냐면 이 구간에서는 빠져나오기 반등 차원에서 아마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손해본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거든요. 질 빠져갖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추가해서 이제 나름대로 평단가 낮추고 이제 빠져나오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올라간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실적 관련된 거예요. 실적이 의외로 좋아 보이니까 또 이렇게 올라온 건데 여기서 이제 저는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명한 주식경은 있잖아요. 소무에 사서 일수에 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볼 수 있겠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사실은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대글로비스는 뭐 현대차 그룹의 어떤 그 실적과 아주 그냥 그대로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과거에 이제 교육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그때가 11년 전이었죠. 11년 전, 12년 전에. 그때도 저는 이거를 3만 원 이하에서는 막 3,000원 단위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하라 그랬어요. 2만 원 깨져도 매수해라.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한번 갔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로는 아니다. 다만 현대글로비스는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적격이냐. 언젠가 지수가 대폭락을 할 겁니다. 그게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그러면 그때 이상한 개별주 막 이런 거 막 하지 마시고요. 진득하게 이건 들어가면 언젠가 수익 납니다. 그리고 망할 회사는 아니거든요. 저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사실 좀 실기했거든요. 글로벌 자동차 어떤 흐름에서 약간은 좀, 뭐랄까, 좀 트렌드에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실망을 했지만 그렇다고 현대차 그룹이 망할 그룹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 가지 재무 구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언젠가는 진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좀 트렌드에 떨어지긴 했죠. 그리고 현재 트렌드는 사실은 뭐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세 가지잖아요. 자동차 분야가. 첫 번째는 대세가 뭐죠? 전기차예요. 현대차 그룹처럼 수소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입니다. 수소 전기차하고 전기차가 분명히 다른 거죠. 두 번째, 더 이상 소유 개념이 아니라 쉐어링 개념으로 이제 앞으로 바뀝니다. 쉐어링.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인들. 아침에 부릉하고 몰고 와서 회사에 세워놓고 끝날 때 퇴근할 때 몰고 오잖아요. 하루 종일 놀아요. 밤에도 놀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겁먹드는 사람이 과시욕으로 막 좋은 차 타고 막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참 우리나라는 카쉐어링에도 좀 속도가 느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세계적인 흐름은 첫 번째는 전기차가 대세고요. 두 번째는 소유가 아니라 쉐어링 개념. 그러니까 차 한 대 갖고 여러 사람이 쓰는 거죠. 세 번째가 뭘까요? 자율주행이에요. 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명심하시고 락인락은 어떻게 하냐? 보이지 않는 홀딩은 매도하시고 미보이지 않는 단기 매수인데 자 보세요. 락인락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대세 하락을 한번 했어요. 여기서 고점 찍고 밀렸다가 영차 해갖고 이제 어렵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작년에 진짜 거의 뭐 엄청나게 빠졌죠. 네, 거의 뭐 급락을 했다고 봐야 돼요.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기 라인이 3만 원대 라인이거든요. 넘어갔다가 여기 라인이 15,000원.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이제 많이 박살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가기 반등은 끝난 것 같아요. 끝났는데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 못 던졌다 그러면 지금 던지는 거 좀 억울하죠. 조금 기다렸다 던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 말고 적당한 수준으로 단기 매매에 들어가자. 그리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점검해드리면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지금 던지긴 아깝다. 아직까지 못 던졌으면 홀딩했다 던져라 했죠. 반등 나왔죠. 자, 한샘은 어떻습니까? 한샘은 이거 아니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오늘의 관심 종목을 오늘 거는 보지 마시고 제가 계속 해드리니까 계속 세팅해 놨다가 체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인 현대글로비스 짚어드릴게요. 보유자는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추격 매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7% 넘게 좀 급등했었던 상황인데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격 반대 의견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락앤락이었습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의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신 만큼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두 번째 코너는 투자학개론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또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 오늘 투자학개론을 통해서 또 다양한 교육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교육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평택촌놈 정독자 핵심 문제풀이. 그래서 월요일은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화요일은 제가 어떤 종목의 히스토리 얘기합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평소보다 시황이라든가 뭐 종목 상담을 좀 강화시키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좀 입체적으로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통한 어떤 그런 교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 분석형 투자자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치 맹신형을 극복하는 방법.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분석형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분석해서 판단하는 건데, 보통 이제 차트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가치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트 매몰되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 거 한번 보세요. 근데 가치 맹신형도 이것도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제가 단계로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0단계가 있어요. 0단계. 아무것도 모르죠. 0. 조금 주식 알면 이제 차트를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가치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업종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전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시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에서 살짝 벗어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치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치 맹신형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취향을 무시하고 가치주 중장기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죠. 이거는 말이야 절대 저평가주야. 이건 말이야 앞으로 실적도 좋을 거고 아주 미래 전망이 좋고 막 기타 등등. 그럼 뭐 하냐고요. 지수 빠지면 같이 빠지는데. 실전에서 50% 이상 손실이면요. 가치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장상에 맞춰서 유연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시황 분석을 최우선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 지수가 간다고 했을 때 가치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수가 계속 내려가거나 특히 급락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황 분석 측면에서 지수가 간다. 그랬을 때 이왕이면 고평가된 종목보다는 저평가된 종목. 가치주가 아닌 것보다는 가치주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량주는 말할 것도 없고 개별주조차도 가치주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시간 문제지 언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어떤 그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할 때 사람의 어떤 시각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저평가된 종목, 절대 가치주에 대한 시각은 별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그 적정 주가를 기술 특허를 갖고 있잖아요. 평택초는 기술 특허 적정 주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현재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제가 볼 때는 적정 주가가 뭐 이게 그래도 한 2만 원은 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증권사는 뭐 10,000원이라고 그러고 어떤 증권사는 뭐 30,000원이라고 그러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현재가가 10,000원인데 제가 볼 때 2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접속하신 다음에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평택초는 기술특허 적정주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적정 주가가 15만 원이에요. 무지막지한 저평가죠. 그러면 저하고 똑같이 않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도 최소 10만 원은 부를 거예요. 비슷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좀 약간은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는 외국인이나 증권사보다 제 적정 주가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니까요. 창의적이니까요. 주먹구구식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권사 그 리포트를 불신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떤 종목 하나 딱 찍어보면 한 10개 증권사가 있으면 평균 목표가가 이제 10만 원이에요. 어떤 증권사 9만 원, 어떤 증권사 11만 원, 어떤 증권사 10만 5천 원, 어떤 증권사 9만 5천 원. 결국 비슷해요. 마치 꼭 담합한 것처럼. 근데 평택초는 기술특허 적정주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현재 10만 원짜리인데 적정주가 딱 찍어보니까 2만 원, 2만 원. 어떤 거는 이제 5만 원짜리 현재가가 있어요. 딱 찍어보니까 20만 원. 예, 저는 이게 분명합니다. 제 성격하고도 똑같아요. 예, 아주 칼 같아요. 현재가가 얼마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무 이 가치에 이 그 맹신하다 보면은 취향을 안 보고 종목만 본다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갈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게 가치주라는 거예요. 지수가 내려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 이왕이면 절대 저평가 종목이 절대 고평가보다 낮고 절대 가치주가 가치주 아닌 것보다 나은 거죠.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언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게 이제 시간 차이는 있죠. 금방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치주 그 적정주가 보라고 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가치주는 중장기 투자야. 그냥 무조건 홀딩이야. 근데 반토막 날 때까지 홀딩하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10만 원이에요. 이게 지수가 빠지면서 뭐 3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3만 원까지 엄청나게 마음고생해요. 다른 좋은 기회 다 놓쳤어요. 실제로 평가선도 엄청나요. 그리고 막 천신만고 그때 3년 만에 또 10만 원 가요. 그럼 왜 주식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돈을 버는 거는 수단이죠. 궁극적으로는 인간답게 살라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내가 조금 더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죠. 건강과 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니까. 돈 많아도 건강 이러면 소용없고 건강해도 돈 없으면 좀 힘들게 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은 전 그 마인드예요. 인간답게 살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그럼 완전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전에서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보세요. 차트. 자, 현대중공업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현대중공업의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제가 항상 이 가치주 강의할 때 이거 항상 얘기하는 대목이거든요. 보세요. 2007년에 50만 원 넘어갔어요. 50만 원.
2008년에 1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현대중공 같이 진 거 맞아요. 5분의 1 토막 났어요. 11개월 만에. 그리고 다시 또 50만 원 또 넘어갔어요. 워낙 좋은 가치 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내려갔지만.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45만 원, 그게 뭐 그 올라가는 구간이든 내려가는 구간이든 매수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50만 원 넘기 전에 45만 원에 매수할 수도 있고 50만 원에서 밀려서 45만 원에 매수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10만 원 초반까지 홀딩했다가 다시 본전 찾았다 한들 얼마나 고생이냐고요. 그러면 시향이 끝났다. 그럼 그때 매수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랬다가 밑에서 잡으면 되잖아요. 꼭 최저점은 아니래도 예를 들어서 정석대로 본다면 이쯤 잡는 게 맞아요. 언제냐? 저점 찍고 이제 한두 달 뒤에 혹은 거의 한 10개월 뒤에 이때가 딱 맞는 거예요. 이때가. 이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다 보면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제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시향을 무시한 가치 투자는 아주 잘못된 거다. 시장을 먼저 보자. 그리고 50% 이상 손실을 보면 가치주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목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또 같은 내용으로 연이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정석 투자의 핵심 Q&A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투자 가치, 자기 분석형 투자자 중에 가치 맹신형의 문제점의 극복 방법과 함께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또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 추려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투자에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9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는데요.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긍정적인 좀 소식에 의해서 3대 지수 모두 지난주 금요일장 상승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특히나 또 중요한데요. 굵직한 기업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 밖에도 또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 그리고 중국의 PMI, 미국의 ISM, FOMC, 유로존의 GDP 등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 소식에 좀 기다리면서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의 끝자리 0581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현대 미포조선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56,500원의 비중은 15%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현대 미포조선은요, 2% 넘는 상승으로 57,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현대 미포조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마지막 코너가 중요하니까 종목 상담은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한 것만 좀 자세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56,500원에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A약점이에요. 모처럼 만에 A약점이 나왔죠. 과정이 합리적인 무난한 매수고요. 선절 5%나 수익 10% 단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은 A학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권에서는 10% 목표가 제시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1054님의 질문입니다. LS 산전을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49,050원의 비중은 2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LS 산전 종가는요, 3% 가깝게 올라오면서 49,5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 근처이고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 LS 산전 어떻게 보실까요? 네, B약점이에요. A약점 주기는 조금 아쉽고 B약점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매수로 판단되고요. 역시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5% 플러스 10%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 산전도 역시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학점은 B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역시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7016님의 질문인데요. 시그네틱스를 매수하셨고 1,680원의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시그네틱스는 1% 넘게 상승하면서 1,5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디약점이에요. 결과를 떠나서 다소 무모한 매수다. 볼 수 있겠고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가 맞는데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한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성공률이 높으면 주식 투자해서 다 성공하겠네요. 쭉 보다가, 날아간다. 따라잡는 거예요. 그게 성공할 것 같으면 주식 투자 실패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는 그 정신 잘못됐다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주식 투자 누구나 다 성공해요. 실패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 그랬잖아요. 잘못 가르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추정 매수 마찬가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더 갔다고 해서 칭찬해주면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 나쁜 습관 들이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와 그리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20%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202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SK하이닉스의 매수가 81,3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8만 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손실 구간이십니다. 학 과장님, SK하이닉스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디약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단기로 보나 중기로 보나 모두 아쉽습니다. 단기로 봤다 그래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중기로 봤다면 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 확인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5100님의 질문이고요. 대동스틸을 매수가 8,400원에 비중은 1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대동스틸은요, 5% 가깝게 빠졌고요. 7,930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C약점이고요. 결과는 평가손인데 과정은 비교적 합리적이었다. 그래서 C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가 맞는데 이분은 예측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낮았어야지 좋지 않을까. 결과를 떠나서 약간 빠른 예측 매수였다.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대동스틸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마무리도 좀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학 과장님,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반등은 정상이었어요. 오늘 반등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하방을 다 정리했다고요. 선물 매도도 정리했고, 옵션은 목요일날 정리하고 관망했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저는 선물 매도를 차익 실현하고요. 밑에서 또 선물 매수했었어요. 단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은 싹 다 정리했어요. 오늘 저도 오늘 반등한다고 봤어요. 봤는데 과매수가 문제라는 거죠. 수정지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올라갔냐, 요거를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과매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정상이었다. 오늘 반등 정상이었다. 다만 과매수도 분명하다. 반등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저도 예상을 했고 이해되는 수준인데
조금 세게 올라갔다. 내일 오전에 반등 크기가 결정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볼까요?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어쨌든 오늘 반등할 거라고 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게 수정지수로 환산해 보니까 분명히 이게 과매수가 맞아요. 수정지수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과매수가 뭐 1.7포인트일 수도 있고 뭐 3.3포인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9.8포인트일 수도 있고 저는 소수점까지 계산합니다. 저밖에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한 1, 2포인트 정도 과매수라 그러면 뭐 제가 어떤 등락 요소를 적용할 때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과매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겨우 1, 2포인트 정도. 근데 과매수가 분명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반등을 했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볼 때 분명한 과매수다. 근데 내일 오전에 반등 크기가 결정된다. 이 어휘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잘 활용하시려면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내일 오전,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고점이 오전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오전에 반등 크기가 결정된다 했으니까 오전에 고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등 크기란 표현이 뭘까요? 반등 크기에서 반등이란 뜻이 뭐예요? 계속 가면 추세 상승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지수까지만 더 갈 거란 얘기죠. 그리고 크기,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늘보다 마이너스 출발해서 계속 내려가면 이게 오늘 종가까지 관망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때도 제가 화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좋은 기회가 온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목요일 날 장대 음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도 뭐라 했습니까? 내일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다 이거 녹화돼 있어요. 거짓말도 못해요. 그리고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익 내면 내줬다 그러고요. 손실 나면 났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가 이 방송을 한다거나 뭐 교육을 시킬 때 제 아이들도 본다고 생각하고 해요. 내 자식 보는 방송에서 난 거짓말하고 사기치거나 이런 거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든. 근데 저는 참 그건 인간 이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짓말 안 하는데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본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나서 이틀 뒤에 장대목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거 좋은 찬스다 그랬죠. 내일도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3, 4분 늦게 시작했는데 다음 방송을 위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반등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과매수에 대한 문제인데 내일 오전에 반등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